언제나 24시간 여러분들의 복지를 상담해드리는 복지상담사 양쌤입니다. 벌써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올해 마무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4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내년의 주요 정책, 특히 사회안전망의 근간인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우려가 큽니다. 이러한 정치적 변동과 불확실성에서 2025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와 2024년과의 비교를 통해 최신 사례를 바탕으로 이 제도의 향후 전망과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뀌는 내용들 정말 중요하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복지14 상담센터 지금 상담 시작합니다. 먼저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궁금해하셨습니다. 변수가 많아서 여러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탄핵은 정치적, 법적 절차로 국가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러한 영향은 간접적이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고려 사항입니다. 먼저 탄핵의 정치적인 결과입니다. 탄핵 이후 정권이 교체되거나 국정 운영 방식이 달라질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우선순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나 정부의 정책 방향이 복지제도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우선순위에서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적 구조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법률에 의해서 규정된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탄핵만으로 즉각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산 배정과 실행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치적 불안정입니다. 탄핵 과정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 복지정책과 같은 중장기적인 사업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이나 정책 조율에서 지연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적 여건입니다. 탄핵과 그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은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복지 예산 확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경제가 위축되면 복지 예산이 삭감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탄핵이 실제로 2025년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여부는 다음에 달려 있습니다. 탄핵 후 정권 교체 여부와 새로운 정부의 복지 정책 방향, 정치적 안정성과 경제 여건 등입니다. 탄핵 이후 정권이 교체되거나 국정 운영 방식이 달라질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우선순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나 정부의 정책 방향이 복지제도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고 반대로 우선순위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 안정성과 경제 여건입니다. 국회와 정부 간의 조율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영향은 탄핵 이후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이에 따라 먼저 20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정망으로서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을 가졌습니다. 생계급여 지원 확대됐습니다.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금액을 10% 인상을 했습니다. 의료급여 강화했습니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정 고액치료의 본인 부담 비율을 5%로 축소됐습니다. 자활사업 확대됐습니다. 참여 대상자를 기존 5만 명에서 7만 명으로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에는 제도가 다음과 같이 변화할 예정입니다. 생계급여 지급 기준 완화됩니다. 중위소득 기준을 35%로 상향 조정하여 더 많은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거급여 지급 방식 개선됩니다. 기존의 월세 지원뿐만 아니라 주택 개보수 비용도 일부 지원됩니다. 취약계층 디지털 접근성 지원됩니다. 정보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인터넷 및 디지털 기기 대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건강관리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건강상담과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 추가됩니다.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건강상담과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이 추가됩니다. 다음으로 최신 사례로 변화를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계급여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생계급여 지급 기준 완화의 효과. 사례 1. 생계급여 지급 기준 완화의 효과. 2024년에 중위소득 30%로 인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A씨의 가정은 2025년 중위소득 35% 기준으로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월 30만원의 생계급여를 추가로 받게 되어 식료품 구입과 공과금 납부가 가능해졌습니다. 사례 2. 긴급 생계급여 지원. 갑작스러운 실적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B씨는 2025년에 도입된 긴급 생계급여 지원 제도를 통해 3개월간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당장 필요한 식료품과 생활비를 충당하며 재취업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 사례입니다. 사례 3. 의료비 부담 완화. 만성 질환을 가진 C씨는 2024년까지 고액의 치료비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2025년부터 본인 부담 비율이 5%에서 2%로 축소되면서 매달 약 15만원의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C씨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주었습니다. 사례 4. 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 D씨는 의료급여 대상자로 2025년에 새롭게 제공된 건강상담과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이를 통해 혈압관리와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며 질병 악화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주거급여 사례입니다. 사례 5. 주택 개보수 지원. E씨는 오래된 주택에 거주하며 난방 문제에 심각했으나 2025년 주택 개보수 비용 지원 제도를 통해 보일러 교체 비용의 70%를 지원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겨울철 난방비를 줄이고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 6. 청년 주거 지원. 대학생 F씨는 2025년 신설된 청년 주거 급여 지원을 통해 월세의 50%를 보조받았으며 학업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아르바이트 시간을 줄이고 학업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2025년 바뀌는 국민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에는 국민연금 제도에도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대체율 상향 조정됩니다. 기존 40%에서 45%로 상향 조정되어 가입자가 퇴직 후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율 점진적 인상됩니다. 현재 9%의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매년 1%씩 인상하여 2030년까지 15%에 도달할 계획입니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도 계속됩니다. 비정규직과 자영업자에 대한 가입 지원 확대 및 연금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정책 도입됐습니다. 청년층 지원 강화됩니다. 국민연금 가입 초기 청년층에게는 일정 기간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사례 7. 소득 대체율 상승 효과. G씨는 기존 소득 대체율 40%로는 생활비 충당이 어려웠으나 2025년 상향된 45%의 연금을 받게 되면서 매달 약 10만원이 추가 지급되어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례 8. 청년층 지원 효과. 사회초년생 A씨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기에 경제적 부담을 느꼈지만 2025년에 도입된 청년층 보험료 지원 제도를 통해 초기 5년간 절반의 보험료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미래에 대한 부담을 덜고 저축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활사업 성공 사례입니다. 사례 9. 자활사업 확대. I씨는 2024년 자활사업의 참여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지만 2025년 확대된 대상 기준에 따라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소규모 기술 교육을 받고 창업 지원금을 받아 자신만의 세탁소를 운영하게 되어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2025년)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국민연금 제도의 변화는 더 많은 국민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소외계층의 생활 수준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중위소득 기준 확대, 주거급여 개선, 디지털 접근성 강화, 그리고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조정은 현대사회에 점점 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정치적 상황이 불안정한 시점에서도 이런 사회 안정망이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협력이 중요합니다.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들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보실 수 있는 방법,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정부 혜택들 복지24 상담센터에서 항상 챙겨드릴 테니까요.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셔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알찬 정보와 함께 복지 상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24시간 여러분들의 복지를 상담해드리는 복지 상담사 양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